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한때 새로운 대중음악가들의 등용문이 되어주었던 MBC 대학가요제가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어제 날짜인 10월 26일 밤에 부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었죠. 전국 115개 대학에서 약 2,000팀이 예선에 지원했다고 하고요. 본선에는 11개 팀이 경쟁을 벌여 경희대 밴드인 가텐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가요제라는 이름의 행사는 사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는 MBC 대학가요제가 유서와 전통이 아주 깊은 까닭에 2025년의 이번 행사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2025 MBC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별한 무대가 있었죠. 고 신해철 씨의 자녀들인 신하연, 신동원 남매가 밴드 루시와 함께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를 재해석한 공연을 선사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신해철 씨의 대표곡이자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인 10월 27일은 가수 신해철의 10일주기이기도 합니다. 대학가요제가 나왔던 가장 걸출한 스타 중에 한 명이자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실험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팬들에게 선보일 줄 알았고 대중 연예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좋은 선배이자 어른으로서 탁월한 모범이 되면서도 결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이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았던 매일 밤이면 귓가에 속삭이는 언어로 따스하게 말을 걸어주었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참아 보낼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정준이의 논 37번째 이야기는 우리들의 영원한 마왕 고 신해철 씨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1년 전인 2014년은 몹시도 참혹했습니다. 유난히 많았던 사고로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도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월에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대학 신입생들 10명이 죽었습니다. 3월에는 제주 해상에서 38톤 어선 성희로 화재로 1명이 실종되고 6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4월 16일에 바로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합니다.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포함한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화재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6월에는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7월에는 강원 소방헬기 추락으로 8월에는 경남 거제 해금강 어선 전복 사건으로 9월에는 포항 해병대 수류탄 폭발 사고로 10월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11월에는 전남 담양 펜션 화재로 12월에는 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사고로 아까운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불행한 사건이라는 게 있는 법이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사건들 가운데 아마도 노은객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사건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대부분이 사회적 참사였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는 같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였고 그 모든 곳에서 국가는 부재했습니다. 그런 사건들 이후로라도 국가가 제정신을 차렸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당시의 국가는 그저 그걸 덮고 피하고 거짓말하기에 바빴죠. 그해 가수 신해철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놀랍고 황망하고 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그가
돈의 혈안이 되었던 의사의 무책임 그리고 방기로 인해 무참히 목숨을 잃었기에 그 상실감은 너무나 컸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이럴 때 신해철이 있다면, 이럴 때 신해철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노래를 해준다면, 이럴 때 신해철이 우리 사회에게 한마디를 던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던 우리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2014년을 살던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두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와 10월 27일의 신해철 씨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담고 있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었던 건 그해 12월 24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던 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석가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석정현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이 그림 속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의 바위 위에 신해철 씨가 앉아서 기타를 치려는 듯하고 단원과 아이들이 모여들어 굿모닝 얄리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 옆에는 노란 병아리도 있었는데요. 신해철 씨의 명곡 굿바이 얄리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했죠. 원래 노래는 작별을 의미하는 굿바이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난 병아리, 아이들, 그리고 신해철 씨가 굿모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다시 헤어질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작가는 밝힙니다. 석정현 씨는 2014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그 그림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려 공개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노래가 그랬고 석정현 씨의 그림이 그랬듯 모든 예술은 당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정서와 교감할 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비극적인 2014년을 비통하게 마무리해야 했던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관통했던 이 그림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자 석정현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처참한 기분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철저한 무력감이 들어서 속이 상했고 신해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며칠 동안 슬프기보다 화만 났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미션이라는 생각으로 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로 저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심장으로 그린 것이다. 아마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을 겁니다. 처참한데 무력하고 슬프기보다 화가 나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들 역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치유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무언가를 겨우겨우 손을 움직여 표현해내려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신해철이 없는 1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촛불을 들어 그 무책임한 정부를 결국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섰죠. 그 힘으로 코로나19 국면을 이겨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란 어떤 것인지 그 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무책임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까지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집이 침수되고 난 자리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목숨이 사라진 자리에, 물에 빠진 이들을 건지려다가 물에 빠져 생명을 잃은 최혜병의 자리에, 그리고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또다시 사회적 참사를 겪었던 그 자리에 국가는 모습을 감춘 채 그 책임을 온전히 지려하지 않는 그 양상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도리어 그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목숨마저 뺏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신해철이 없는 그 빈자리를 우리 힘으로 메워야 했죠. 추운 겨울에 응원봉을 들고
신해철의 뒤를 잇는 이들이 만들어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력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그래도 조금은 더 짧아졌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알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신해철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무엇이 좋았던 것일까? 신해철이 없는 동안 우리가 메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제 신해철이 없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드는 2025년 10월 27일입니다. 가수 신해철이 밴드 무한궤도를 통해 혜성처럼 데뷔했던 1988년, 그때 저는 한참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은 그득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죠. 비록 미디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마음먹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리어 TV나 라디오를 멀리했습니다. 좀 더 진중한 사회과학 자체에 눈길이 갔고 문학 혹은 적어도 신문 정도는 되어야 깊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선망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대중 연예인에 대한 제 시선은 그렇게 따뜻해지진 않았죠. 민중들의 삶에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사랑이니 청춘이니 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대중가요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가수 신해철 역시 그런 대중가요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가수 정도로 비춰졌을 뿐입니다. 물론 1989년에 발표된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에서부터 1990년에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1991년에 재즈 카페, 그리고 1992년에 도시인으로 이어지는 신해철 특유의 철학적 가사와 독특한 음색에 내심 끌렸던 건 솔직히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민중에 조금 더 가까이라도 남아있기 위해 제 안에 소부르주아 같은 감성을 억누르고자 애썼던 것이었겠죠. 그러다가 1994년에 발표되었던 나라라 병아리를 만난 건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 대한 불만을 담아 썼던 시와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게다가 그는 가사만 적어낸 게 아니라 멋진 음까지 지어낼 수 있었고 그걸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생애에서 모처럼 진심으로 부러운 사람이 생긴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노랫말과 음으로, 연주로, 공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창작자가 된다는 것. 제 사상을 깊게 해서 글과 말을 통해 사유를 바꾸는 꿈을 꾸고 있던 제게 저와는 꽤 다른 영역에서 훨씬 더 훌륭한 성취를 거두는 그의 모습은 참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해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새로 시작됐죠. 1995년에 발표한 일상으로부터의 초대는 제가 가장 아끼는 노래로 남았습니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걸 너무나 사랑하는 팬들이 하나의 공동체까지 결성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유학을 떠났는데요. 마침 신해철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서 야인 생활을 했더군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감한 그 선택들을 통해 그는 매번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그 흔한 대중가요들의 한계를 넘어섰죠. 당시로선 이미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는 했지만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할 수는 없던 때였습니다.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 방송되던 시기 대부분을 저는 듣지 못했고 2002년 이후에 그의 음악을 제때 즐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던 100분 토론회, 그가 아주 훌륭한 출연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았지만 실제로 그의 말맛을 직접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험난한 길을 걸었다는 것, 효순이 미선희 사건에서도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했고
우리 사회가 퇴행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감히 나서줬었다는 걸 건너 이야기로만 듣거나 그 진한 맛이 빠진 언론 보도로만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고스트 스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을 고스 식구라고 부르면서 삶과 문화와 사회와 올바른 정치가 잘 섞여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는 안타깝게도 직접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아주 짧은 몇 년 동안만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그는 언제나 행복을 이야기했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가 이 사회, 이 정치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다면 그건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설픈 권위주의와 위선에 대한 것이었죠. 가수가 저는 말 잘 못하고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면서 음악에만 집중할 때 대중이 예뻐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고 그는 말했지만 혹여나 미움 또는 오해를 살지언정 똑바른 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만의 음악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해철을 사랑했고 신해철이 없는 지난 10여 년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그의 빈자리를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함께 메워왔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그의 말이 우리 귀청에 어른거리니까 이제는 그거 없는 이 생에도 우리끼리 잘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말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이 되지 않고 좋은 산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신해철이 없는 지난 10여 년을 함께 산책해온 모든 사람들이었기에 이제는 신해철이 꿈꿨던 행복을 위한 미래로 또 산책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성장했고 그를 아직 보내지 못했다 해도 나중에 그와 천국에서 만날 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해철이 형, 저도 나름 열심히 잘 살았어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신해철을 잊게 해준 그 곡, 그대에게는 고 신해철이 무척이나 아끼고 지속적으로 매만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었던 원곡은 그 뒤로도 10가지 이상의 변형된 버전으로 선보여졌죠. 그는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에서도 더 히어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합니다.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는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함께 있던 추모객들이 함성을 질러 그를 위로하자 그는 도리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도 한나라당도 조선일보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고, 우리들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들을 탓하기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우리가 건지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가해자였다는 죄의식에 빠졌던 그는 문상도 못 갔고 조문도 못했고 담배 한 자루 올리지 못했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그 한 자락이라도 올리러 나왔다고 말하죠.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분노 이전에 성찰이 필요하고 무기력을 깨기 위해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탁월한 대중예술가에게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무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연주를 시작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위해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목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드립니다. 저는 이 노래를 20년간 불렀고, 그리고 노래 가사와 상관없이 이 노래를 아무 데서나 불렀었고,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을 때 광화문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탄보다는 앞으로 있을 희망을 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해철은 비탄보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어 했죠. 그와 함께 했던 20년, 그리고 그가 없었던 10년 내내 그는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자라난 그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에게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라고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준이의 논 37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을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요? 이명박이요? 한나라당이요? 조선일보요? 저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문상도 못 갔고 조문도 못했고 담배 한 자락 올리지 못했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노래라도 한 자락 올리러 나왔어요. 우리의 적들을 탓하기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우리가 건지지 않았다라는 죄의식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건지지 못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쇠사슬로 발목에 감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씹새끼들을 욕을 해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무현의 죽음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목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드립니다. 저는 이 노래를 20년 동안 불러왔고,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불렀었고,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을 때 광화문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탄보다는 앞으로에 있을 희망을 늘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